노바스코샤주 다트머스에 사는 은퇴한 교사 1명과 엘버타주 레스브리지에 사는 은퇴한 교사 1명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68세입니다. 두 사람 모두 CPP에서 연간만 $2,000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약 $8,900의 전액 OAS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연금으로 $30,000를 받습니다. 두 사람 모두 RRIF에서 $14,000를 인출합니다. 같은 은퇴 소득입니다. 연간 $64,900입니다. 모든 달러가 동일한 출처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엘버트에 사는 사람은 2026년에 총 소득세를 약 $3,600 덜 냈습니다. 그녀는 더 똑똑한 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더 좋은 회계사를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나라의 반대편에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은퇴 소득에 대해 그 주의 세금 구조는 모든 구간에서 더 낮게 적용됩니다. 그 $3,600는 사라집니다. 이연된 것도 아닙니다. 어딘가에 투자된 것도 아닙니다. 매년 그냥 사라집니다. 20년의 은퇴 기간 동안 그것은 같은 소득으로 같은 출처에서 나온 돈으로 단지 주소만 다르다는 이유로 $72,000가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여성 중 누구도 나란히 비교한 자료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것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이 영상은 교육 목적만을 위한 것이며 세무, 법률 또는 재정 자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제 이름은 케빈입니다. 매주 저는 CRA 규정, 재정적 함정, 그리고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 문제들로부터 캐나다 은퇴자들을 보호하는 전략들을 분석합니다.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세요. 그래야 영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별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를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면 숫자들이 이해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는 소득세가 두 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연방세입니다. 이것은 어디에 살든 모든 캐나다인에게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세입니다. 이것은 각 주가 정하며 연방세 위에 추가로 부과됩니다. 매년 12월 30일 일밤에 당신이 잠든 그 주가, 당신의 연간 전체 은퇴 소득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당신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어디에서 일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12월 30일 밤에 어디에서 잠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PP는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S도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직장연금도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F 인출금도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이 모든 소득원이 합산되고 그 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자기 몫을 가져갑니다. 연방 몫은 모든 캐나다인에게 동일합니다. 차이가 벌어지는 곳은 바로 주세입니다. 그리고 연간 $65,000를 인출하는 은퇴자의 경우 그 주세 차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연간 $4,000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2026년에 은퇴자들에게 가장 큰 비용을 부담시키는 3개의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위는 퀘벡입니다. 퀘벡은 2026년에 4개의 주 소득세 구간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레버뉴 퀘벡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과세 소득 첫 $54,345에는 14%, 그 이후 $108,680까지는 19%, 그 이후 $132,245까지는 24%, 그리고 그 이상은 25.75%입니다. 이 세율들은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주 세율 중 하나입니다. 퀘벡에는 다른 어떤 주에도 없는 독특한 특징도 있습니다. 주민들은 매년 완전히 별개의 2개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하나는 CRA에, 하나는 레버뉴 퀘벡에 제출합니다. 모든 세액공제, 모든 공제 항목, 모든 계산을 2번 해야 합니다. 퀘벡은 16.5%의 연방 감면 페더럴 에베이텀을 적용하여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반영해 연방세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PP, OAS, 연금, RRI,
F에서 연간 6만 5천 달러를 받는 은퇴자의 전체 숫자를 계산해보면 퀘벡의 총주 소득세는 여전히 대부분의 다른 주보다 상당히 높게 나옵니다. 6만 4,900달러의 은퇴 소득 기준으로 퀘벡의 독신 은퇴자는 기본 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대략 8,000달러부터 8,500달러까지의 주 소득세를 냅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미 벌어들인 돈에서 매년 실제로 빠져나가는 금액입니다. 2위는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입니다. PEI는 2024년에 기존의 추가세, 서택스 구조를 폐지하고 새로운 5단계 세율 체계로 주 세금 시스템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PEI의 2026년 최고 주 세율은 현재 19%입니다. PEI의 연방 및 주 합산 최고 한계 세율은 52%입니다. 이는 2026년 피델리티 텍스 팩트 시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동일한 6만 4,900달러 시나리오에서 PEI의 독신 은퇴자는 대략 7,200달러부터 7,800달러까지의 주 소득세를 냅니다. 1위는 노바스코시아입니다. 노바스코시아는 2026년에 캐나다 본토주들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 한계 주 소득세율인 21%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Government of Nova Scotia와 taxtips.ca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026년 전체 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3만 995달러에는 8.79%, 그 이후 6만 1991달러까지는 14.95%, 그 이후 9만 7,417달러까지는 16.67%, 157만 1,224달러까지는 17.5%, 그리고 그 이상은 21%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은퇴자에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소득이 6만 4,900달러일 경우 노바스코시아의 은퇴자는 21% 구간에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은퇴 소득 중 상당 부분은 16.67% 구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연방 세율까지 더하면 그 소득에 대해 35%가 넘는 합산 한계 세율을 보게 됩니다. 노바스코시아는 또한 캐나다에서 가장 낮은 기본 개인 공제액 중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그 금액은 11,932달러이며 이는 CRA 급여 공제표와 가버먼트 오브 노바스코시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을 엘버타와 비교해 보십시오. 엘버타의 기본 개인 공제액은 22,769달러이며 이는 알레티스 인베스트먼트 카운슬과 2026년 공식 시 RATD1AB 양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 말은 엘버타의 은퇴자는 단 1달러의 주세도 내기 전에 1,837달러를 더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시나리오에서 노바스코시아의 독신 은퇴자는 대략 6,600달러부터 7,000달러까지의 주 소득세를 냅니다. 그것은 동일한 6만 4,900달러. 소득에서 엘버타의 은퇴자보다 약 3,600달러 더 많은 금액입니다. 이제 더 나은 선택지를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사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바스코시아, 퀘벡, 그리고 PEI는 아름다운 주입니다. 강한 공동체가 있고 도시 지역에서는 훌륭한 의료 접근성을 제공하며 수백만 캐나다인들의 깊은 가족적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세금 차이가 실제라는 점입니다. 그 차이는 중요합니다. 검증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은퇴자들에게 그것을 실제 달러 기준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모든 캐나다 은퇴자들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이 존재합니다. 이제 스펙트럼의 반대편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버타는 2026년에 은퇴자들에게 가장 낮은 주 소득세 부담을 가진 주입니다. 주 세율은 첫 6만 1,200달러까지 8%이며 이는 Government of Alberta와 taxtips.ca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 이후 15만 4,259달러까지는 10%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2,769달러의 기본 개인 공제액은 주세가 시작되기 전에 훨씬 더 많은 소득을 보호해줍니다. 64,900달러의 은퇴 소득 기준으로 엘버타의 독신 은퇴자는 대략 3,000달러의 주 소득세를 냅니다. 바로 이것이 차이입니다. 노바스코시아와 비교했을 때
매년 약 3,600달러입니다. 같은 소득에서, 같은 CPP에서, 같은 OAS에서, 같은 연금에서, 같은 LLA, F 인출금에서 말입니다. 소득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오직 주 하나뿐입니다. 그곳에 사는 동안 평생 매년 3,600달러가 드는 것입니다.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 역시 이 소득 구간의 은퇴자들에게는 대서양 연안주들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온타리오의 최저 주세율 구간은 5.09%입니다. BC는 5.06%입니다. 온타리오나 BC에서 6만 5천 달러를 인출하는 은퇴자는 일반적으로 4,200달러부터 5,000달러까지의 주 소득세를 냅니다. 여전히 엘버타보다는 많지만 노바스코시아나 퀘벡보다는 상당히 적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지금 바로 적용할 수 있는 4가지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연금 소득 분할입니다. 이것은 은퇴한 캐나다 부부들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으면서도 가장 적게 활용되는 도구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은퇴 소득이 다르다면 세금 목적상 적격 연금 소득의 최대 50%를 소득이 더 낮은 배우자에게 이전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계좌 사이에 돈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급 방식도 바꾸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금 신고 실시 RA 양식 T1032 연금 소득 분할 공동 신청서를 사용해야 하는 서류상의 선택입니다. 직장 연금 지급금은 연령과 관계없이 자격이 됩니다. RRI F 인출금은 65세 이상이라면 자격이 됩니다. C, PP와 OA, S는 이 양식으로 분할할 수 없습니다. C, PP는 서비스 캐나다를 통한 별도의 공유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절세 금액은 두 사람의 소득 차이가 얼마나 큰지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한 배우자가 은퇴 소득으로 7만 달러를 받고 있고 다른 배우자가 2만 달러를 받고 있다면 더 높은 소득자의 2만 달러를 낮은 소득자에게 이전함으로써 그 소득은 훨씬 더 낮은 세율 구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스코티아 웰스 매니지먼트는 2026년 4월 발표한 가이드에서 연금 소득 분할을 사용하는 부부들이 소득 차이에 따라 연간 2,000달러부터 8,000달러까지를 절약할 수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노바스코시아처럼 세율이 높은 주의 부부들에게는 이미 높은 세금 부담 위에 추가되는 절세 효과가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이 선택은 자동이 아닙니다. 매년 세금 신고를 할 때 새롭게 선택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세무 대리인이 당신의 신고서에서 이 계산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직접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양식 T103, 이를 사용한 연금 소득 분할 분석을 하셨나요? 두 번째 전략은 연령공제 연방 세액공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2025년 12월 30일 기준으로 65세 이상이었다면 4월 30일까지 제출하는 신고서에서 연령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연방 연령공제액은 9,028달러입니다. 이는 대략 1,35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로 이어집니다. 모든 주도주 차원에서 자체 버전의 이 공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글로브 앤 메일의 2026년 4월 은퇴자 세금 가이드가 KPMG 캐나다를 인용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방 연령 공제가 순소득 약 4만 6천 달러부터 환수되기 시작하며 약 10만 7천 달러 수준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정확한 기준선은 CRA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합니다. 그 낮은 기준선을 초과해 추가로 벌어들이는 모든 달러는 이 공제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최소 금액을 초과하는 불필요한 RRI, F 인출을 하고 있어 소득을 더 높이고 있다면 당신은 동시에 연령 공제의 일부를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95,323달러에서 시작되는 OAS 환수까지 촉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TFSA 인출을 세금에 보이지 않는 소득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TFSA 인출금은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금 신고서에 소득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순소득을 높이지도 않습니다. OAS 환수에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연령 공제
에이지 아머트 크레딧. 영향을 주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주 세율 구간도 바꾸지 않습니다. 2026년 연간 TFS A 납입 한도는 $7,000이며 이는 캐나다 점시 A에서 확인되었습니다. 2009년부터 자격이 있었고 한 번도 납입한 적이 없는 사람의 총 누적 납입 가능 한도는 $109,000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에게 사용 가능한 상당한 규모의 비과세 자산 보호 공간이며 대부분의 은퇴자들은 그것을 전략적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특정 연도에 RRI, F 최소 인출액 이상으로 돈이 필요하다면 먼저 TFSA 한도가 남아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RRIF 대신 TFSA에서 추가 자금을 인출하면 계좌에 들어오는 현금은 동일하지만 추가 과세 소득은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이러한 소득 관리 방식의 차이는 당신을 OA, S 환수 기준선 아래에 머물게 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잃었을 수천 달러의 세액공제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단순히 12월 30일 일의 주소가 실제 돈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능한 모든 세금 상쇄 혜택을 확실히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노바스코시아, 퀘벡 또는 PEI에 살고 있고 은퇴 소득으로 연간 $50,000에서 $80,000를 받고 있다면 엘버타나 온타리오에서 동일한 소득을 가진 은퇴자보다 매년 약 $1,500에서 $3,600를 더 많은 주 소득세로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숫자에 적용된 2026년 공식 주 세율입니다. 그 숫자를 알고 있다는 것은 당신이 매년 반드시 연령 공제를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매년 연금 소득 분할 계산을 실행한다는 뜻입니다. TFSA 인출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자동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세율이 높은 주에서는 당신이 놓치는 모든 공제와 실수로 넘어가는 모든 세율 구간이 세율이 낮은 주에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행 체크리스트입니다. 이번 주에 해야 할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지막으로 제출한 세금 신고서를 꺼내서 순소득 라인만 5,000을 찾으십시오. 당신의 CPP, OAS, 연금, 그리고 RRI, F 인출금을 모두 합산하십시오. 그 숫자가 현재 당신이 어떤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공제가 부분적으로 환수되고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두 번째, 만약 당신이 부부라면 세무 대리인에게 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십시오. 우리 신고서에서 양식 T103 이를 사용한 연금 소득 분할 분석을 하셨나요? 만약 대답이 아니요라면 지금 바로 하라고 요청하거나 해줄 사람을 찾으십시오. 세 번째, 캐나다 점시 ASC RA 마이 어카운트에 로그인하여 사용 가능한 TFSA 납입 한도를 확인하십시오. 한도가 남아있다면 소득이 높은 해에 RRI, F 소득의 일부를 TFSA 인출로 대체해 과세 소득을 낮게 유지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십시오. 네 번째, 세무 대리인이 연방 신고서에 온라인 3145 항목에서 연령 공제를 청구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순소득이 얼마였는지 물어보십시오. 만약 그것이 약 $46,000에서 $107,000 사이였다면 당신의 연령 공제는 부분적으로 환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향후 몇 년 안에 다른 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전체 세금 비교를 분석에 포함시키십시오. 당신의 실제 소득원을 가지고 실제 숫자를 계산하십시오. 가장 비싼 주와 가장 저렴한 주 사이의 차이는 $65,000의 은퇴 소득 기준으로 연간 $3,6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0년이면 그것은 $70,000가 넘습니다. C. RA는 당신이 사는 주가 매년 은퇴 세금 청구서에 상당 부분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고용주도 은퇴할 때 그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서 누구도 당신에게 비교표를 건네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것을 알아내길 기대받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채널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는 케빈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1초밖에 걸리지 않지만 이 영상이 이 내용을 들어야 하는 더 많은 캐나다 은퇴자들에게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벨을 눌러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만약 노바스코시아, 퀘벡 또는 PEI에서 은퇴했거나 은퇴를 고민하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그들에게 보내주세요. 이 영상의 숫자들은 의견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2026년 공식주 세율입니다. 격차는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무언가를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느 주에 살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냈을 세금과 당신의 주세금 고지서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상황을 들려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은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